자, 안녕하십니까. 경민비즈니스고 국제비즈니스고 학생들 세무일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끝나게 되면은 1단원 전체 세무회계의 기초 1단원 전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 저번 주였죠. 여러분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저번 주에 1번부터 14번까지 대단원 마무리를 문제를 풀고 이제 오늘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다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시점부터 14번 문제부터 풀어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 14번부터 23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한 4일 정도 연휴 쉬면서 여러분 그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조금 더 힘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또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또 우리가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아주시고 화면 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폰 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화면은 여러분들 크게 키워서 그렇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법률주의의 내용 중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조세법의 기본 원칙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에 보면은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장에 보시면은 조세법의 법조문의 단어와 문장의 의미에 따라 입법권자가 정해놓은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딱 봐도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세법의 엄격 해석 4번이 정답이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싶으시면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빨리 끝낼게요. 지우개 좀 가져볼게요. 자,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이죠. 납세 의무의 확정 제도 중 부가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페이지로 따지면 18페이지죠. 여러분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납세 의무의 확정 주체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여러분들 부가과세는요. 과세 관청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는 것이죠. 너 얼마 내? 그러면서 고지서가 직접 납세 의무자에게 날라오는 것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내야 될 세액과 과세 표준을 신고하게 되면은 신고 과세 제도라고 그랬죠. 부가과세 제도와 반대는 여러분들 신고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자, 1번은 납세 의무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아니죠. 요거는 부가과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해당 국세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가과세의 아주 대표적인 세금들이죠. 여기 여러분들 증여세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재산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과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3번 납세 의무의 확정은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 과세에 대한 설명이니까 역시 틀렸습니다. 납세 의무자의 신고라고 나와 있죠. 부가과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고가 나왔습니다. 신고과세니까 역시 아니죠. 자, 5번 납세 의무는 과세관청이 납세 고지서를 과세관청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은 분명히 부가과세가 맞는데 발급한 날 확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는 여러분들 다르죠. 자,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는 발급할 때가 아니라 고지서가 도달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도달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도달주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발급한 날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여기 지금 판서한 내용도 보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지우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넘어갑니다. 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이죠. 국세기본법의 기한에 대한 설명인데, 자, 사실 기한과 기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이제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지금 요거 지울게요. 뭐 초일이나 뭐 초일을 산입하고 말일을 산입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쨌든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잠깐 쓸게요. 여러분들 화면 좀 보고 크게 해서요. 자, 기간이 있는데 기간의 시작일을 초일이라고 합니다. 초일. 예, 초일. 시작하는 날이라 그래서 초일. 그리고 기간이 끝나는 날. 자, 끝나는 날이라고 적을게요. 끝나는 날. 요걸 우리가 말일이라고 하죠.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일을 초일, 끝나는 날을 말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다가 여기다 잠깐 적을까요? 여기다가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 좀 크게 해서 잠깐 봐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민법상에서도 어떤 기간을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있는 기간을 산정할 때는 시작하는 날 초일은 넣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초일 불산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네, 시작하는 날 첫 번째 날은 넣지 않는다. 그 초일 불산입이라고 하는 약간 어려운 한자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들이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좀 교과서에 많이 어렵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는 빼고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4월 1일 자, 이렇게 해볼게요. 2020년 4월 1일부터 1년 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쭉 가서 2021년 3월 31일이라고 하면은 이게 딱 1년 기간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민법에서는 이 계약일이라고 하는 4월 1일 첫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넣어서 계산하면은 딱 4월 1일 포함해서 365일이 딱 지나게 되면은 그때 제가 좀 태풍표를 쓰죠, 그죠? 예. 그때 3월 31일이 되는 게 맞는데 초일인 4월 1일을 포함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4월 1일을 포함을 안 합니다. 4월 1일은 365일 1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날짜가 한 칸 더 뒤로 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21년 4월 1일로 계산을 해야 초일을 넣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요. 초일을 산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을 포함해서 3월 31일 날 끝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초일을 넣는 초일 산입에 관한 예시고요. 좀 안 보이더라도 잠깐 봐주세요. 이 아래쪽 예시는 초일인 4월 1일을 포함하지 않다 보니까 하루가 더 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 내용이 초일을 넣지 않는 초일 불산입에 대한 설명이고요. 민법에서는 당연히 세법도 민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초일 불산입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거를 뭐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해하시고 뭐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제 1번 문제 때문에 지금 요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문제 답이 1번이 옳지 않는 것인데 초일을 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얘가 틀린 겁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말일을 산입한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려서 정답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걸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초일은 산입 안 해요. 그리고 말일은 산입해요.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이게 교과서 2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연령 계산은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요거 보셔야 되니까 제가 좀 지울게요. 요거 쓴 거. 쓸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자,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자, 근로자의 날은 뭐 이제 휴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휴일이 끼는 경우에는 또는 휴일이 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 예, 끝나는 날로 우리가 얘기했었죠. 예, 우리가 신고할 때 끝나는 날이 하루도 뒤로 가기도 하죠. 맞는 말이고요. 우편에 의한 신고는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예. 이건 여러분들 그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가 많죠. 우편으로 제출한 것이 과세관청에 도달했을 때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체국에 갖다 주어서 우체국에서 오늘 받았습니다 하면 소인분 도장이 꽝 찍히는 그 날짜, 우체국에 갖다 주기만 한 날짜로도 충분히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과세관청이 여러 가지 과세에 대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보낼 때는 도달주의, 납세자가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반대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는 신고를 하기 위해 우체국에 갖다 준 날짜를 신고한 날짜로 봄으로써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5번 전자신고는 국세 및 가상동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뭐 다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 틀린 것은 1번이니까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말일은 산입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18번 문제 가기 전에 또 지울게요. 자, 17번 문제가 할 말이 많았었죠. 예,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8번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이 많습니다. 자, 기업회계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자,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옳은 것은. 자, 비용으로 여러분들 벌금이나 과태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무회계가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회계가 아니라 요거를 세무회계로 바꾸셔야 맞는 말이 됩니다. 틀렸죠, 이건? 예. 기업회계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들도 전부 비용으로 처리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줄여서 좀 세금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세무회계에서는 그걸 인정치 않는다고 그랬었죠. 세무회계의 손익계산에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를 적용한다. 자, 실현주의, 발생주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세무회계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매일 배워왔던 기업회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업회계를 지워버리고 기업회계로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 3번. 세무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뭡니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세무회계일까요? 아니죠. 기업회계죠. 네, 요거 기업회계로 바꾸겠습니다. 기업회계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기업회계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에서는 저가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 조금 고급 회계이긴 한데 하여튼 4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답은 5번이겠죠. 네, 5번 체크하세요. 자, 세무회계는 과세소득 산정 기준이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강제성이 있어야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번 체크하시고요. 네. 이제 뭐 객관식 문제도 거의 다 했네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보다는 문제가 조금 적죠? 그래서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뭐 그럴지 안 그럴지 좀 봐야 될 텐데요. 예, 제 예상이 그래요. 자, 지금이 벌써 객관식 주관식 문제가 나오네요. 자, 누진세나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저소득자에게 낮은 세율을 부과하여 소득이 고르게 나누어지는 효과, 여기 줄치겠습니다. 고르게 나누어지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세무회계의 어떤 기능이냐? 자, 여러분들 소득 재분배 기능이죠. 소득 재분배 기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페이지 9페이지에 가면 나오죠.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접한 것인데 조세의 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조세의 기능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서 말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었고 가장 본원적인 기능이 재정 충당의 기능이 있었죠. 이것이 가장 본원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경제 정책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경제 정책 기능. 예.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같은 불경기 때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풀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금융 정책도 해당되고 뭐 재정 정책에 보면은 뭐 재할인율 정책, 뭐 지급 준비율 정책, 뭐 공개시장 조작 정책,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시중에 많은 자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돈을 풀어버려서 이제 완화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 불경기 때 또는 경기 과열 때 우리가 충분히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기능 9페이지에 보시면은 재정 충당의 기능과 경제 정책 기능 그리고 세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넘길게요. 자, 20번. 자, 과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이 부과하는 사유가 생길 때마다 부과하는 조세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정답 먼저 쓰겠습니다. 수시부과제도입니다. 수시부과제도. 수시부과제도. 자, 여러분들 수시부과제도라고 썼는데 자, 여러분들 이건 이제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납세 의무의 1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고 되어 있는 것에 보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뭐 법인세 자, 이러한 국세들은 뭐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1기, 2기 뭐 신고 기간들이 정해져 있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그런 이제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와 법인세 같이 이렇게 어떤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이런 어떤 세금들은 우리가 기간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밖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속세, 뭐 증여세, 그리고 뭐 증권거래세 있었죠? 증권거래세, 뭐 또, 예, 그쵸? 예, 뭐 취득세도 있었네요. 그쵸? 자, 취득세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했었던 뭐 재산세나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종부세가 있었죠. 자, 지금 제가 6개 정도의 세금들에 대해서 적어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금들은요. 어떤 특정 사실이 있을 때 수시로 부과하는 수시부과 제도입니다. 수시부과 제도에 해당되는 세금들이다. 이렇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때 개시되면은 증여세, 증여 개시되면은 증권거래세 거래에 있었을 때 취득세, 취득했을 때 그때마다 수시로 부과되는 세금들인데 재산세하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과세 기준일 언제였죠? 과세 기준일 중요합니다. 네, 외우세요. 자, 과세 기준일 언제였죠?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에 봤을 때 특정 재산이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이건 특정 사실이 있었을 때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같은 기관 단위 과세 같은 경우는 해당 기간에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이렇게 사유가 생길 때 부과하는 조세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취득세와 같은 수시부과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시고요. 정답은 수시부과 제도입니다. 20번이에요. 여기 지금 41페이지 안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네. 딴 데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빨리 지울게요. 또 시간이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부과의 원칙 중 소득, 귀속이나 거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된다. 자, 실질, 간단하게 그냥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 과세의 원칙.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자, 22번은요, 여기 지울게요. 이미 신고 결정된 과세 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됐을 때 줄여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거 우리가 여기 청구라는 말이 나와 있죠. 바꿔주세요 청구하는 거 뭐죠, 여러분들?
경정 청구죠. 예, 기억하시고요. 경정 청구. 네, 경정 청구입니다. 교과서 19페이지에 나와 있죠.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경정 청구랑 같이 나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었죠, 여러분들? 네, 신고 과세할 때 여러분들 수정 신고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수정 신고 쓸게요, 제가 수정 신고. 자, 수정 신고는 뭡니까? 자, 신고 과세 제도의 경우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를 하죠. 언제까지? 해당 이제 과세 기한까지 신고를 하는데, 자, 수정 신고의 경우는 신고를 마쳤습니다. 과세 표준과 신고를 신고했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다시 수정 신고하는 것이죠. 네, 신고를 했는데 잘못돼서 수정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 내에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올바르게 신고한 것이니까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가 안 되는데, 수정 신고를 했지만 과세 기한 이후에 수정 신고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이런 과산세를 부과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구분되는 게 뭐가 있었죠? 기한 내 신고를 못한 기한 후 신고가 있었죠. 자, 이 경우는 신고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과세 기간 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못한 겁니다. 예, 신고를 깜빡해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러분들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죠. 예,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이 무조건 부과된다까지 제가 설명을 해서 수정 신고와 기한 후 신고를 구분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경정 청구도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문제인데요. 자, 이건 제가 굳이 적지는 않고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손익인식 기준의 차이 한 가지 서술하시고 그랬는데, 자, 페이지 수를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들 뒤쪽에 나와 있죠? 예,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 몇 페이지? 예, 31페이지 봅니다. 31페이지. 자, 보시면은 31페이지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한 가지만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예. 자, 기업회계 당기순이익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 계산하지만 세무회계상의 소득은 순자산의 증가분인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소득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 줄 치시고 요거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다르죠. 예, 아무래도 기업회계는 모든 비용을 다 여러분들 인지를 하게 되고, 세무회계는 어떤 재정과 관련된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인정하는 모든 비용을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감가상각비라든가 접대비나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 즉 세무회계상의 손금으로 인식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손금 불산입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서 기업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이익을 올려서 세금을 조금 많이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의 그런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는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대단원 마무리 문제가 모두 끝나고 세무 일반의 기초 1단원이 전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다음 시간부터는 온라인 교육상으로 이제 드디어 2단원 이제 좀 기본적인 국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국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대표적인 국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많이 고생하셨고요. 온라인 수업을 한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에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에는 정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